당연히 제로콜라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녁마다 운동하면서 썰랑썰레 재밌게 듣고 있는 27살 구독자입니다. 때는 2004년 겨울, 초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가족들과 모두 스리랑카로 여행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얘기네요. 비행기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유지를 거쳐가면서 지쳐 있었지만 비행기 위에서 바라본 외국의 바다는 너무나도 예뻐서 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막 추운 겨울로 접어들 무렵이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스리랑카를 즐기며 여행 마지막에는 트링코말리라는 지역의 해변이 아름다운 리조트로 향하고 있었죠. 리조트에 도착해 시간을 보내려는데 그날따라 바다가 이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는 붉은색 깃발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 없이 튜브를 끼고 바다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직원이 제지하는 겁니다. 당시 영어를 듣는데 문제가 없었던 저는 대충 바다에 상어가 올라와 공격할 수 있으니 들어가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고 그냥 옆에 수영장 가는 척 하면서 바다에서 놀았죠. 리조트에는 한 가지 신기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방 구조였어요. 방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열리지 않는 창이 존재했는데 그 창에는 원숭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보였고 방에 원숭이들과 아이 컨택하며 노는 거를 안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관광객들과 직원들이 던져주는 바나나,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음식들을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먹곤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흘린 음식은 까마귀들이 물어가는 등 어린 저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었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이 되었어요. 여름인 크리스마스는 살면서 처음이었고 멋진 과자집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걷어 전날 밤에도 보았던 원숭이들을 찾는데 원숭이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름 모를 새들도 모두 없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렸던 저는 밤이니까 다 자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잠들었죠. 다음날 귀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아침 일찍 나가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외국인들과 모르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누며 여유롭게 새벽을 보냈죠. 그러다가 차가 밀릴 것 같다는 운전기사들의 조언에 따라 조식을 포기하고 리조트를 떠났습니다. 전날 열심히 놀았던 탓에 저는 차를 타자마자 바로 잠들었죠. 당시 스리랑카의 길은 대부분 꾸불꾸불한 길인 탓에 멀미가 심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푹 잘 정도였습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차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앞에 현지인 운전기사 아저씨의 표정이 잔뜩 굳어져 있었죠. 차에서는 음악 대신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고모님께 여쭤봤더니 우리가 아침에 리조트를 떠나고 15분 뒤 쓰나미가 덮쳐서 저희가 있던 리조트를 포함해 그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와, 아침 조식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인도네시아 그때 쓰나미 났을 때구나. 저희가 탄 차는 막히는 강 위에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난간에 붙어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내밀어 강을 봤고 뒤에서 누군가가 제 눈을 가렸죠. 가리기 전에 본 건 강 전체를 뒤덮은 꺾인 나무들, 쓰레기, 죽은 동물, 그리고 죽은 사람들로 가득한 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도 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로 향하는 차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심으로 떠밀려온 큰 화물선과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밤에 동물들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숙소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숙소란 이제 공항 가기 위해서 그 수도 숙소 말하나봐요. 수도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며 뉴스를 틀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간 모든 호텔, 리조트는 아예 흔적도 없이 해일에 휩쓸려 버렸고 계속 헤드라인으로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포함해 남아시아 전체를 강타했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속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저희가 떠난 지 15분 뒤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강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울먹이면서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어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잠깐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온 세상이 하얀 풍경으로 뒤덮인 곳에 제가 혼자 서 있었죠. 느낌으로나마 여기는 한국이라는 걸 깨닫고 눈앞에 생겨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죠.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꿈에서 깼고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께서도 꿈에서 깼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풍경 속에 집이 있어 보여서 그걸 걸어 들어갔더니 앞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저에게 웃으면서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누구냐고 소리치다가 깨셨다고요. 뭐야? 어머니랑 꿈이 연결돼 있네? 잠에서 깬 뒤 너무나 깨름직해서 밥을 먹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본 건 저희를 비롯한 관광객들이 스리랑카 공항에 붙어서 빨리 비행기가 뜨길 기다리는 풍경들이었죠. 평소라면 마지막 여행을 마치는 관광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며 제자제잘 떠드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비행기 엔진음만 커다랬죠. 이게 제가 경험한 크리스마스의 악몽 2004년도 남아시아 대지진의 이야기입니다.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5만 명의 실종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죽었구나. 와... 30만 명? 지금은 피해 복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아픔으로 남은 상처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부디 모두 좋은 곳으로 갔길 바라며 피해자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PS. 후에 들은 얘기로는 운전기사 아저씨의 가족은 인근 국가 리조트에서 일하셨는데 바닷물이 흙탕물로 변하면서 바다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를 본 누군가가 지진 해일이 온다! 라고 예견해서 다들 미리 피신하셔서 안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PS2. 혹시 피키캐스트라는 곳에 비슷한 게시물을 본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보낸 사연입니다. 최근에 가족들과 얘기하던 중에 나온 사건이라 다시 한번 생각내 제보해봅니다. 라고. 이야...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 전조현상 중 하나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빠지는, 바닷물이 순식간에 쫙 빠져서 밀물 때 썰물 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물이 쭉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 쓰나미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물이 완전 쭉 빠져가지고 몇 킬로미터까지 물이 없어지는 그런 기현상을 볼 수 있다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쓰나미가 위험한 게, 쓰나미 오면은 그냥 뛰면 되지 뭐 이러는데 뛰는 거는 고사하고 바로 직바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도 그냥 뭐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안 되고 건물 같은 거 완전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런 데 높은 데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산 같은 데 그런 데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쓰나미라는 거를 사실 경험을 거의 못하죠. 사실 서쪽으로는 그냥 완전 그냥 유라시아 대륙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나마 동해 쪽에서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올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일본 애들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 사실 일본 쪽,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쓰나미를 일본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사이에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자체가, 일본이 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나미를 막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생긴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들만 겪은 그런 특이한 경험들, 오늘 썰 같은 이런 특이한 경험들,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